오랜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인 책방, 우리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크럼 출판사 정영욱 작가님의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에세이인데 저는 힐링 에세이라고 이름 짓고 싶어요. 제목부터 뭔가 힐링되지 않나요?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왜인지 모르게 기분이 울적할 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잘 가고 있나 걱정되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위로가 되는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내게 힘이 될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듣고 싶잖아요. 꼭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말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 내 주변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힘듦을 털어놓을 때 더 후련할 때가 있잖아요. 이 책이 꼭 그런 책 같아요. 날 모르는 누군가가 나의 힘듦을 알아주고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주는 책. 어떠한 힘듦인지 따지기 전에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괜찮다. 다 괜찮다. 언제까지고 무너지지 않을 사람아. 오늘도 잘 견뎌내었다. 그거면 되었다. 이렇게 말이에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제목에 시선이 끌려서 책을 펼치고야 말았습니다. 이 책은 4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 응원했고, 응원하고 있고, 응원할 것이다. 둘, 이겨냈고, 이겨내고 있고, 이겨낼 것이다. 셋, 함께했고, 함께하고 있고, 함께일 것이다. 넷,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일 것이다. 어때요? 챕터의 제목들만 들어도 따뜻하지 않나요? 또 이렇게 책 중간중간에 따뜻한 메시지들이 써 있고 감성 있는 사진들도 있어서 책을 보는 눈이 더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힘들 때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으면 위로가 되는 책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문장 하나하나의 따뜻한 위로로 나의 아픈 가슴을 쓸어주는 책. 읽다 보니 정영욱 작가님도 힘들었구나. 당신의 아픔도 느껴졌어요.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고 또 그 글이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은 아닐까 생각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제 수다는 그만하고 정영욱 작가님의 힐링 에세이 시작할게요. 이유 없음의 위로. 당신 참으로 힘들었겠다. 참 바빴을 테고 그만큼 허겁지겁 달렸을 테고 그래서 넘어졌을 테고 까진 상처에 아팠을 테고 그리고 다시 일어난데도 아주 지쳐있을 테지. 아픈 마음 다독일 새 없이 나아가다 쓰린 곳 다시 다쳤을 테지. 내가 감히 당신을 알겠냐만 어떤 상황인지 알겠냐만
얼마나 힘들지 알겠냐만, 그래도 힘들었겠다. 지쳤겠다. 이야기하겠다. 또 괜찮아질 거라, 나아질 거라, 더 좋은 일 생길 거라 이야기하겠다. 어떠한 힘듦인지 따지기 전에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괜찮다. 다 괜찮다. 어떤 위로는 이유라는 주석이 달리지 않음에 더욱 따뜻해지는 것이니, 어떤 격려는 힘듦의 깊이를 알지 못함에 더 와닿을 수 있는 것이니, 또 이렇게 멀리서 당신을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힘을 얻는 것이니, 비록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하더라도 평생을 모르고 살더라도 말이다. 어디서 한번 마주친 적 없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알아주고 응원해주면 어떨까 한다. 내가 한 말들 그대로 스스로에게도 해주었으면 어떨까 한다.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면 어떨까 한다. 자기 자신을 응원하면은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필요 없으니, 내가 나를 격려하면은 그 어느 깊이도 필요 없으니, 나 참 힘들었구나. 나 참 애썼구나. 그래서 지쳤구나. 스스로가 알아주고 이유 없이 응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이기를 바라본다. 모든 위로는 이유 없이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에게는 더욱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나 참으로 힘들었겠다. 괜찮다. 다 괜찮아질 것이다. 나의 맨 앞. 사람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웁니다. 응애, 응애.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는 엄마입니다. 웅얼웅얼, 엄마. 슬퍼서 운 것도 아니고 애타게 찾은 것도 아니지만 그냥 태어나 보니 그런 것들이 맨 앞에 있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우는 일이, 힘들 땐 엄마를 찾는 일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나는 언제부턴가 엄마를 찾으며 울기를 부끄러워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맨 앞에 있던 걸요. 우리의 맨 앞엔 용맹함이 없습니다. 호랑이 같은 기운도 없었죠. 그저 나약함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맨 먼저 약해 빠졌습니다. 오늘만큼은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작은 위로입니다. 가끔씩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존재, 아름답다, 소중하다, 귀중하다. 세상에 좋은 단어를 모두 빗대어도 모자랄 만큼의 당신이다. 당신 참 빛난다. 참 아름답다. 아픈 기억이라는 늪이 있습니다. 발을 헛디뎌 빠졌다고 상상해보죠. 물론 구해줄 누군가가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당황스러움에 발버둥 칠 것입니다. 빠져나오려 허우적대면 될수록 나의 힘은 빠지고 몸은 경직되어 잠기게 될 겁니다. 사실 늪에서 저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기보단 쉽게 침착함을 잃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장 현명한 대안은 최선을 다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온전히 내 힘으로만은 나오기 힘드니 나의 힘을 가중시켜 줄 것을 잡아채 나를 끌어올리든가 구해줄 누군가가 나타날 때까지 괜한 힘 쓰지 말고 버티는 방법이겠죠. 늪과 아픈 기억은 동일한 구조를 지녔습니다. 아픈 기억은 늪과 같아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깊은 수렁에 빠뜨립니다. 나는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더 깊은 감정에 빠져 숨 못 쉬게 되겠죠. 물론 구원해줄 누군가 있으면 좋겠지만 나는 무엇으로부터 버림받아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픈 기억의 늪에 빠졌습니다. 현명한 대안은 오로지 차분해지기입니다. 기억을 꺼내보며 허우적대지 말고 잊으려는 발버둥으로 힘 빼지 말고 차분하게 나를 지탱할 무언가를 찾고 그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감정을 비축하는 거죠. 아픈 기억일수록 자주 생각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정말 잊지 못할 정도로 뼈아파서라기보단 아픈 기억일수록 잊으려고 노력하는 나의 발버둥 때문입니다. 냉정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으려고 노력할수록 자연스럽게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기억을 잊으려고 노력한다니요. 참 모순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망각하는 생물입니다. 언젠간 분명 덮어버릴 수 있는 기억임을, 언젠가 나를 구원할 무언가를 찾게 될 것임을, 뻔한 말이지만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정확히는 그 시간 동안 힘을 비축하면 언젠가 나를 구원할 무언가를 찾게 될 것이고 그 힘으로 나는 다시 온전했던 내 삶을 되찾을 겁니다. 열심히 살며 새로운 것들과 소중한 것들, 좋은 것들로 나의 마음을 채워가도록 합니다. 비축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픈 기억을 덮어버리도록 합니다. 더 이상 떠올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괜한 감정 쓰지 말고 버티고 찾아내도록 합니다. 아픈 기억에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더라도 마음처럼 쉽지 않았더라도 다시 노력해봐요, 우리. 오늘도 아픈 기억으로부터 살아내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오늘도 서툴렀고 실수를 반복했겠지만 그래도 잘 견뎌낸 나에게 고맙다. 나 정말 수고 많았어. 단 하나의 차이가 전부 10, 100. 겨우 한 글자 차이지만 1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달, 날. 겨우 한 획 차이지만 30배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잊고 살지만 하나의 변화와 하나의 공백, 그리고 하나의 추가는 꽤 많은 차이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 작은 차이의 중요함을 잊고 사는 이유를 말하자면 하나의 핵심이 이루어낸 결과의 차이는 10배, 30배 정도가 나 그 결과의 크기만 와닿기 때문입니다. 결과만 눈에 보이니 자주 두렵고 자주 아프고 자주 허황됩니다. 당신이 크게 두렵고 지치는 이유는 주변의 탓도 아니고 상황의 탓도 아닙니다. 고작 단 한 가지, 생각의 차이 탓이 아닐까 합니다. 변화하기 전 변화의 방대함이 두렵다면 두려울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충 보아도 30배 정도의 변화라 한들 핵심은 겨우 한 가지일 수 있으니까요. 또 가진 것을 많이 잃었다는 생각에 무너질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잃었다 한들 핵심 단 하나를 잃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또 누구보다 많이 있다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를 잃어 많은 것이 증발해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또 너무 쉽게는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 하나를 알기 위해선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만큼 고된 일이 될 테니까요. 우리의 삶은 늘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놓아주어야 하고, 때로는 벅찰 때까지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힘든 것보다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내가 상황을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 나름 편한 대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굳이 어렵게 생각해 오려고 노력한 건 아닐지요. 힘들고 벅차 보일 때에는 한 발 물러서 결국 단 하나의 차이일 것이라 믿어주면 급한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집니다. 좋은 일이 과분할 때에도 한 발 물러섭니다. 단 하나가 많은 걸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긴장은 그 가분함이 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돕지 않을까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여전히 결과를 응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땐 결과 이전의 것들을 응원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많은 것을 잃거나 잊어버릴 수 있지만 결과가 있기 전 그 어떤 중요한 것과 마음이 여전하기를 응원한다면 나의 착잡한 하루가 조금은 맑게 개어질 것입니다. 한 획과 한 글자는 실로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오늘 결과 이전의 것들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열정은 아직도 여전한지요? 당신의 과정은 괜찮았는지요? 당신의 친구들은 곁에 있는지요? 또 당신의 소중한 그 어떤 것은 여전히 안녕한지요? 같은 온도라도 누군가는 따뜻해지고 누군가는 쌀쌀해집니다. 거리가 얼어붙고 세상이 하얗게 물드는 겨울이 한 걸음 물러서고 봄이 한 발짝 다가옵니다. 4월. 제법 다정한 봄바람이 불어오니 내 맘도 잇따라 그 다정함을 만끽하며 이야기합니다. 날이 따뜻해졌네. 따뜻해졌다고 말이죠. 따뜻해졌답니다. 따뜻. 완연한 봄날처럼 완전히 풀어진 건 아닌데 제법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의 날씨는 10월 정도의 날씨와 비교해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 10월의 기온은 지금 4월의 기온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낮엔
햇볕이 쨍해 더운 듯 하지만 저녁이 되면 아직까진 서늘한 날씨 말이죠. 참, 그러고 보니 10월 정도엔 따뜻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아마도 쌀쌀해지네 라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4월과 10월. 4월의 기온과 10월의 기온. 둘 다 수치상으론 다를 거 하나 없는 영상의 온도이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4월은 따뜻해졌다는 반응이고 10월은 쌀쌀해졌다는 반응이지요. 어쩌면 온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 절대적인 수치보단 상대적인 감각에 영향을 받나 봅니다. 절대적 수치가 아닌 상대적인 감각에 영향을 받는 것. 이와 꼭 같은 존재가 또 있습니다. 언어와 관계입니다. 말과 관계는 측정할 순 없지만 분명한 온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관계의 온도 또한 절대적인 수치보단 상대적인 감각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지요.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말을 건네거나 시답지 않은 응원을 건네도 누군가는 따뜻하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조금의 시비를 걸어도 시답지 않은 장난이라도 누군가는 쌀쌀하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상대가 나에게 감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겠죠. 내가 큰 위로를 건네준 사람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상대의 전 상태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을 뿐이니까요. 또 상대가 별일 아닌 걸로 서운함을 표현한다고 해서 쪼잔한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겠지요. 상대는 제법 포근한 계절을 보내왔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상대를 서운하게 했다 해서 내가 엄청 잘못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표현은 분명 영상의 온도였지만 상대는 제법 쌀쌀해졌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보다 더 많은 예는 끝없이 존재하겠지요. 서로의 계절에 따라 지금의 말과 관계는 포근해지거나 서운해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나도 모르게 미움받는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의 이전 상태에 무지했기 때문이고 나의 이전 상태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겠지요. 문득 인연은 노력만으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떠오릅니다. 맞는 말이지만 꼭 인연에만 국한하지 않기로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것들 전부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을 알아봐 줄 수 있는 기적 같은 타이밍이 있어야 했겠죠. 서로를 향한 노력이 서로의 계절에 제법 어울려서 서로에게 좋은 의도로 다가오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노력해서 전하는 영상 기온을 하필이면 쌀쌀해진다 말고 따뜻해진다 느끼는 기적 말이죠. 늘 그랬듯 계절은 돌고 돌겠지요. 오늘도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나는 누군가에겐 응원이 되었겠지요. 누군가에겐 헤어짐이었고 누군가에겐 만남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편합니다. 노력만으론 닿을 수 없는 진심이 언어. 노력만으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념.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던 계절. 그리고 그 계절은 지금도 돌고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미 시든 관계를 애써 붙잡지 말고 잘 자라고 있는 관계를 힘써 망치지도 말 것.